사례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그 원룸 한 30개 정도가 있는 건물입니다. 다가구. 네, 그렇죠. 그런 건물을 50억에 이제 어떤 분이 매수를 했어요. 샀어요. 근데 사게 되는 이제 동기가 거기 이제 보증금하고 월세 이런 부분이 수익률이 너무 좋아서 그 수익률을 보고 이제 사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그 보증금이 5억이고 월 차임이 좀 합해 보면은 1,500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그거를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증금은 이제 5억 부분은 빼고 나머지 50억 중에서 45억만 주고 이전 등기를 이제 받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이 끝났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뒤에. 왜요? 그 나중에 이제 등기 후에 확인해 보니까 보증금 5억이 아니라 액수가 5억이 아니라 6억이었던 거예요. 실제로는. 보증금 돌려줘야 할 때 보증금이. 예. 그러니까 그 6억이었기 때문에 원래는 50억에서 6억 뺀 44억. 44억을 지불했으면 됐는데 1억을 더 지불한 셈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차이가 있었고, 그다음 또 한 가지가 월 차임 받는 게 1,500 정도인 걸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세입자들을 확인해보고 하니까 한 200만 원이 모자랐던 겁니다. 진짜요? 월세 받는 게 1,300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자주 발생하는 사례고, 제가 이제 자문 소송 이런 부분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거래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약서랑 실제랑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네.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사는 사람으로서는 일종의 속은 셈인데. 자, 일단 요 이야기에 앞서서,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냐면, 결론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기본적인 거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계약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도인하고 중개사 말을 믿고 계약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임대차 이제 우리가 수익률을 보고 뭔가 사게 되면은 그게 과연 수익률이 그만큼 진짜 나오는지 이런 걸 확인하려 그러면 최소한 임대차 계약서는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개사 말을 믿고 중개사가 이게 브리핑한 자료 있잖아요. 그렇죠. 표 같은 거. 매도인 얼마, 그렇죠. 보증금 얼마. 그거 보고 그냥 그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계약을 맞춰버리는데, 아니면 계약하고 나서 잔금 치르기 전에 임대차 계약서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일반적이거든요. 그렇죠. 아예 안 보거나 아니면 계약할 때는 안 보더라도 잔금 치르기 전까지는 임대차 계약서를 그렇죠. 보는. 다 국사에서 달라. 근데 변호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계약할 때부터 임대차 계약서를 보라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가 확인 절차를 조금만 땡기면 땡길수록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제 계약서를 보고 잔금 치르기 전에 좀 확인하는 과정 끝에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발견된다 그러면은 잔금 치를 때 조금 이렇게 정산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여유를 못 가지고 잔금을 다 치르고 등기를 받게 되면은 나중에 정산을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돈이 다 건너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화장실 갔다 왔으니까. 네, 끝났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제일 기본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 자, 요 이제 사례에서 구체적으로 볼 때 임대차 보증금 자체가 일단 차이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1억 차이면 1억 차이인데. 근데 이제 이게 보통 왜 차이가 나느냐, 어떻게 차이가 났느냐라고 보니까 실제 제가 상담했던 건인데 원룸이 30개다 보니까 확인하려고 임차인 찾아가서 확인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뭔가 이렇게 비어 있는 방들, 그러니까 문이 닫혀 있고 만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그런데 이제 그거 부분을 확인을 못한 겁니다. 결국은. 노크를 했는데도. 그렇죠. 지방 갔다. 지방 갔다거나 뭐 비즈니스로 출장 갔다거나 이래가지고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 확인이 안 되면서 그 사람은 그냥 맞겠거니 생각하고 정산을 해줬는데 실제로 이제
그 사람 때문에 1억이 더 실제로는 만약에 보증금을 1,000만 원, 월세 얼마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 보증금은 전세. 1억 1천 이렇게 돼 있고요. 이야, 답답하네요. 그러면 이 케이스는 사실은 이제 매도인 상대로 1억을 달라 이렇게 이제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인데 마침 매도인이 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막 이게 그 정도로 이제 거짓말할 정도면 그 사람도 상태가 안 좋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형사 고소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돈을 못 받았습니다. 재산이 없어가지고. 야, 그러면 월세는 어떻게 합니까? 자, 그게 이제 보증금의 문제였고 월세는 이게 그 1,500인 줄 알았더니 실제로 따져보니까 1,300이더라. 그러니까요. 나간 문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제 계약서 아까 확인 이런 부분은 뭐 당연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계약서 확인을 넘어서서 계약서하고 실제 받는 돈하고 차이가 있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임대하다 보면은 임차인들이 좀 깎아달라. 나 정말 어려우니까 뭐 줄여달라 이런 요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실제로 돈을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뭐 절반을 깎아준다든지. 계약서는 그대로 쓰고. 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소유권이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집주인이 돼서 뭐 계약서대로 달라 그러면 무슨 소리냐. 나는 그 주인하고 합의해가지고 실제로는 반밖에 안 내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통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적으로는 그 새로운 소유자가 그 부분을 합의를 승계를 해야 되는 임대차 계약을 승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 합의를 그대로 이어받아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받을 수 있는 돈은 1,500이 아니라 1,300밖에 안 되는 거죠. 진짜요? 예. 이런 이제 확인 절차가 있으면. 네, 그렇죠. 근데 이거 다가구 말고도 상가도 많겠네요. 그러면. 상가도 많이 있죠. 상가도 깎아주는 경우가 실제 많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임대차 계약서는 비록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과연 합의된 돈, 실제로 주는 돈 그게 얼마냐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정상 과정에서 있어야 돼요. 와, 어렵다. 임차인을 다 만나야 되는. 임차인을 만나야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이게 임차인 수가 많은 이런 케이스를 들어드렸는데 임차인 수가 몇 명 안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거죠. 결국은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해가지고 정산될 수 있으면은 이제 정산을 하시는 거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는 이제 계약서상에 뭔가 조금 이렇게 특약 같은 걸 해가지고 어떻게 정산할 거냐 나중에 만약에 1,500 다를 시 1,500인데 만약에 뭐 1,300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실제 받는 돈이 적다 이럴 때는 어떻게 정산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특약사항으로 좀 남겨두셔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하나요? 월 200씩 적어지면 10년 소유할 거면 그걸 다 물어야 되나요?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이제 좋은 지적이신데 그걸 만약에 특약상에 없다, 없이 분쟁을 갔다. 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1,500이라는 수익을 보고 샀는데 그렇죠. 1,300밖에 안 나오니까 지금 매매 대금을 좀 깎아야 되는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근데 실제로도 그게 가능하긴 한데 이제 재판에 가서는 그게 현실적으로는 액수 산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액수 산정.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감정입니다. 감정. 감정을 해가지고 이게 1,500이었을 때 월세 1,500이었을 때 그 건물 가치와 1,300이었을 때 건물 가치가 몇 퍼센트 차이 나느냐 이렇게 감정을 하면은 그게 만약에 5% 차이가 난다, 10% 차이가 난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퍼센티지만큼 매매 대금에서 주라. 이런 식의 이제 감정을 5%면 5, 25, 뭐 2억 5천 2억 5천 정도, 10%면 5억 정도. 아니요, 10%면은 5억이네요, 그죠? 5%면 2억 5천이었으니까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제 감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게 이제 감정이라는 게 그 재판도 해보셨지만 감정이라는 게 감정이 정확하게 좀 될 때가 있고요. 또
잘 안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감정이. 그 합당한 금액이 아닐. 그렇죠. 예. 합당한 금액을 산정하는데 그게 과연 방법이 합당하냐라는 부분 가지고 많이 다투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심지어 어떤 감정에는 또 나는 이 감정 못 하겠다라고 하는 자기가 좀 까다로워서 그런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특약을 안 두게 될 경우에는 분쟁에 휘말릴 진짜 그러겠네요.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분쟁을 좀 간편하게 예방을 하시려 그러면은 특약을 좀 두셔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 임대차 비율만큼 1,500 정도 받는 걸로 했는데 실제 받는 돈이 만약에 5%가 줄어든다라고 하게 되면은 매매 대금에서 5%를 돌려달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합의하시는 것이 제일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보증금이 좀 있다 그러면 보증금 부분은 좀 빼더라도. 그러면 여기는 1,500에서 1,300이니까 한 13%? 14% 그렇죠. 정도. 네. 그런 정도로 하면은 제일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그런 이제 서로 합의 과정을 좀 미리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상대방도 이실직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태각이 들어가면 그렇죠. 어차피 뱉어내야 되니까. 뱉어내야 되니까. 그러겠네요. 그렇죠. 찔려서 그럴까요? 뭐 하면서 내가 다시 확인해 볼게요라고 하면서 약간 이제 수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죠. 진짜 꼼꼼해야 되겠네, 모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잘 모르기도 하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잘 몰라서 못하기도 하지만 그걸 이야기하는 게 신뢰가 될까? 상대방한테 감정을 건드리지 않을까? 예의가 아니라는 거. 예.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계약이 또 깨지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그 부분을 고려해서 잘 이야기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공중개사도 마찬가지로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뭔가 그렇죠. 계약이 깨질. 예. 그렇기 때문에 잘 이야기를 못 하고요, 또. 그냥 슬쩍 넘어가고 그냥 알고도 뭐 묵인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진짜 모든 계약할 때는 꼼꼼하게 확인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네.